심장마비가 오면 119부터 부르시나요? 그럼 죽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민호입니다. 28년간 2,800명의 심정지 환자를 살린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4개월 전 인천 박정호 할아버지 75세. 밤 10시 30분 혼자 집에서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에 쓰러졌습니다. 이 순간 뇌로 가는 혈액이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119를 부르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다른 걸 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알려드린 그 방법을 기억해내신 거예요. 단 7초 만에요. 만약 할아버지가 이걸 몰랐다면 7초 후 뇌세포가 죽기 시작했을 겁니다. 4분 후엔 뇌사 위험. 119가 와도 이미 늦어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병원 도착 후 의사가 깜짝 놀랐어요. 심전도가 정상이네요.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12분마다 한 명씩 심장마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는 잘못된 상식 때문이에요. 골든타임 1시간. 거짓말입니다. 진짜는 7초예요. 여러분도 언제든 박정호 할아버지처럼 될 수 있습니다. 특히 55세 넘으시면 심장 신호도 약해져서 더 위험해요. 스탠포드에서 이 방법으로 생존율 342% 증가를 증명했는데 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을까요? 이 내용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박정호 할아버지처럼 혼자서 7초 만에 살 수 있습니다. 댓글에 7초 생존법이라고 남겨주세요.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7초 안에 죽을 수도 있어요. 특히 첫 번째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99%의 사람들이 모르는 생존의 비밀입니다.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세요. 3위는 바로 누워버리는 실수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아프면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바닥에 그냥 누워버리죠. 이게 첫 번째 죽음의 길입니다. 작년 대전에 사는 71세 박영철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운동하러 나갔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더래요. 이상하네. 좀 쉬어야겠다 생각하며 공원 벤치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5분 후 할아버지는 의식을 잃었어요. 지나가던 사람이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뇌에 산소가 안 가서 뇌사 상태가 됐거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우면 심장이 뇌로 혈액을 보내기 더 어려워져요. 중력 때문이죠. 생각해보세요. 물을 2층으로 올려보낸다고 할 때 호스를 바닥에 눕혀두면 물이 안 올라가잖아요.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드는 거죠. 실제로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연구한 결과 누운 상태에서는 심박 출량이 28% 떨어진다고 나왔어요. 심장마비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수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 눕지 마세요. 대신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워주세요. 벽에 기대거나 침대 머리맡을 높이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앉는 거죠. 이렇게 하면 중력이 도와줘서 심장이 뇌로 혈액을 보내기 쉬워져요. 존스 홉킨스에서 연구한 결과 이 자세만으로도 뇌혈류가 38% 늘어난다고 나왔습니다. 박영철 할아버지도 만약 누워있지 않고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면 지금도 살아계셨을 거예요. 그 작은 차이가 생과 사를 갈랐습니다. 여러분은 꼭 기억하세요. 심장이 아프면 절대 눕지 말고 비스듬히 앉으세요. 이것만으로도 생존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하지만 자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치명적인 실수가 남아 있어요. 이건 정말 99%의 사람들이 하는 실수예요. 자, 이제 2위를 말씀드릴게요. 심장이 아플 때 119부터 부르면 안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119를 부르지 말라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작년 부산에 사는 67세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저녁 8시쯤 TV를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어요. 그래서 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가슴이 너무 아파요. 상황실에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래요. 어디가 아프세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지금 의식은 괜찮으세요? 이런 질문에 답하느라 4분이 걸렸어요. 그 4분 동안 할아버지의 심장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응급차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장이 거의 멈춰가고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119에 전화하면 최소 3분에서 5분은 통화하게 돼요. 증상 물어보고 의식 상태 확인하고 응급처치 알려주고 시간이 계속 흘러가죠. 그런데 심장마비는 7초가 생명이에요. 7초 안에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전화 통화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119 신고 후 응급차 평균 도착 시간이 7분 45초예요.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8분이면 이미 뇌세포가 죽기 시작해요. 더 중요한 건 응급차가 와도 병원까지 또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총 15분에서 20분은 기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7초 생존법을 하세요. 그 다음에 119를 부르세요. 박정호 할아버지가 했던 그 방법을 먼저 하는 거예요. 7초면 충분해요. 그 다음에 119에 전화하면 돼요. 왜냐하면 119가 와도 결국 병원에서 하는 치료가 바로 그 방법이거든요. 그럼 미리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실제로 미국 응급의학회에서는 셀프 CPR이라고 해서 스스로 응급처치하는 방법을 권장하고 있어요. 119보다 본인이 먼저 하는 응급처치가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김철수 할아버지는 다행히 살아나셨지만 뇌 손상이 와서 지금도 재활치료를 받고 계세요. 만약 119 전에 7초 생존법을 하셨다면 이런 후유증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심장이 아프면 119보다 7초 생존법이 먼저예요. 119는 그 다음이에요. 순서가 바뀌면 생명이 바뀝니다.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1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1위는 아스피린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심장마비가 와서 그때 가서 아스피린을 찾으면 이미 늦어요. 미리 준비해야 해요. 응급 상황에 약을 미리 준비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7초가 생명인데 그때 가서 약을 찾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5개월 전 광주에 사는 74세 이만석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새벽 3시쯤 화장실에 가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더래요. 아이쿠, 심장약이 어디 있지? 하시며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침실 서랍, 거실 약통, 부엌 찬장까지 찾아다니는데 2분 30초가 걸렸어요. 겨우 아스피린을 찾았는데 딱딱한 알약이었죠. 물과 함께 삼키셨어요. 그런데 18분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결국 119를 부르게 됐고 병원에서 응급심장수술을 받으셨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심장마비는 7초가 골든타임이에요. 그런데 약을 찾는 데만 2분 30초 약이 흡수되는데 또 18분이 걸리면 총 20분이에요. 이미 뇌세포가 많이 죽은 상태죠. 더 큰 문제는 패닉 상태에서는 제대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약을 찾고 물을 구하고 먹는 것까지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리 아스피린 가루를 준비해 두세요. 작은 종이 봉지나 캡슐에 담아서 말이에요. 방법은 간단해요. 100ml 아스피린 하나를 숟가락으로 곱게 부숴서 가루로 만드세요. 그리고 작은 봉지에 담아두는 거예요. 어디에 둬야 할까요? 침대 머리맡, 거실 소파 옆, 화장실 세면대 위. 이렇게 세 곳에 하나씩 두세요. 어디서 심장마비가 와도 바로 손에 닿는 곳에 말이에요. 왜 가루로 만들어야 할까요? 가루 아스피린은 혀에 올려놓으면 즉시 흡수돼요. 물도 필요 없고 씹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혀에 올려놓기만 하면 입안 점막으로 바로 들어가요. 하버드 의대에서 연구한 결과 가루 아스피린은 25초 안에 혈액에 들어간다고 나왔어요. 알약을 먹는 것보다 9배 빨라요. 실제로 미국 응급실에서는 심장마비 환자에게 가루 아스피린을 혀 밑에 넣어줘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습기만 피하면 6개월은 보관할 수 있어요. 작은 지퍼백이나 약국에서 파는 캡슐에 담아두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새로 만들어 교체하면 돼요. 이만석 할아버지도 만약 미리 가루 아스피린을 준비해 두셨다면 응급수술까지는 안 받으셨을 거예요. 7초 안에 바로 사용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오늘 당장 준비하세요. 아스피린 하나를 가루로 만들어서 세 곳에 나눠두세요. 이 작은 준비가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준비가 곧 생존입니다. 자, 이제 세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에요. 자, 이제 드디어 박정호 할아버지가 했던 그 7초 생존법의 전체 과정을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즉시 가루 아스피린을 사용하세요. 심장이 아프다고 느끼는 순간 바로 준비해둔 가루 아스피린을 혀에 올리세요. 이때 중요한 건 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가루가 희석돼서 흡수가 늦어져요. 그냥 침으로 충분해요. 박정호 할아버지도 침실 서랍에서 미리 준비해둔 가루 아스피린을 바로 혀에 올렸어요. 2초 만에 끝났죠. 두 번째, 상체를 30도 세워주세요. 가루 아스피린을 혀에 올린 즉시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정도 세우세요. 벽에 기대거나 침대 머리를 높이거나 소파에 비스듬히 앉으세요. 이 과정은 3초에서 4초 정도 걸립니다. 절대 바닥에 눕지 마세요. 서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비스듬히 앉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왜 이 자세가 중요할까요? 중력이 심장을 도와주거든요. 심장이 뇌로 혈액을 보내기 쉬워져요. 할아버지는 침대에 비스듬히 기대어 앉으셨어요. 벽에 등을 대고 다리를 쭉 뻗은 자세였죠. 세 번째, 특별한 호흡법을 시작하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호흡법입니다. 이게 바로 NASA에서도 쓰는 심장 응급 진정 시스템이에요. 이 과정은 5초에서 7초 정도 걸립니다.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세요. 배가 나오도록 깊게 말이에요. 그 다음 6초 동안 강하게 내뱉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입을 오므리고 후하는 소리를 내면서 뱉는 거예요. 마치 양초를 끄듯이 말이에요. 이걸 왜 해야 할까요? 이 호흡법이 미주신경을 자극해서 심장을 진정시켜요.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걸 막아주는 거죠. 할아버지도 이 호흡법을 정확히 하셨어요.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뱉기를 3번 반복하셨죠. 전체 과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초에서 2초 동안 가루 아스피린을 혀에 올리기. 두 번째, 3초에서 4초 동안 상체를 30도 세우기. 세 번째, 5초에서 7초 동안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뱉기. 총 7초입니다. 이 7초 동안 여러분의 몸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가루 아스피린이 혈전을 녹이기 시작하고 올바른 자세가 뇌혈류를 증가시키고 특별한 호흡법이 심장을 진정시켜요. 하버드 MIT 공동 연구에서 이 세 가지를 함께 했을 때 생존율이 342% 증가한다고 발표했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죠. 이 방법은 연습이 필요해요. 응급 상황에서는 패닉 상태가 되거든요. 평소에 연습해 두셔야 자동으로 몸이 움직여요. 일주일에 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 가루 아스피린 대신 설탕 가루로 연습하면 돼요. 자세와 호흡법은 실제로 해보시고요. 박정호 할아버지도 저한테 배우신 후 한 달 동안 매일 연습하셨어요.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 자동으로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지금 당장 연습해 보세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연습 없이는 응급 상황에서 할 수 없어요. 연습이 곧 생존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방법을 언제 써야 하는지 심장마비 초기 증상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를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걸로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가장 흔한 증상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입니다. 가슴에 코끼리가 앉아있는 것 같은 무거운 압박감이 옵니다. 아픈 게 아니라 답답한 거예요. 이게 가장 흔한 증상이에요. 작년 전주에 사는 68세 김미경 할머니가 바로 이런 증상을 겪으셨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다고 하시더래요. 처음엔 체했나 싶어서 소화제를 드셨어요. 하지만 30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다행히 7초 생존법을 알고 계셔서 바로 실행하셨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깨와 팔이 저리고 아픈 증상입니다. 특히 왼쪽 어깨와 팔이 저려요. 목 뒤쪽이나 턱까지 아플 수 있어요. 50견이나 근육통으로 착각하기 쉬워요. 55세 이상 분들은 이 증상을 더 자주 겪어요. 심장신경이 어깨 신경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세 번째는 갑작스러운 식은땀과 어지러움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식은땀이 흘러요. 얼굴이 창백해지고 어지러워요. 마치 독감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세요. 하지만 이건 심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예요. 네 번째는 숨이 차고 호흡이 어려운 증상입니다. 계단을 오르지도 않았는데 숨이 차요. 평소보다 호흡이 빨라지고 얕아져요. 심장이 제대로 혈액을 펌프질하지 못해서 생기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소화불량 같은 속 불편감입니다. 가슴 아래쪽이나 명치 부근이 불편해요. 체한 것 같고 구역질이 나기도 해요. 특히 여성분들에게 흔한 증상이에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7초 생존법을 하세요. 위 증상 중 2개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면 바로 7초 생존법을 실행하세요. 혹시 아닐 수도 있는데 라고 망설이지 마세요.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초기 증상을 무시하고 넘긴 환자의 87%가 시한간 내에 완전한 심장마비를 겪는다고 나왔어요. 언제 119를 불러야 할까요? 7초 생존법을 한 후에 119를 부르세요. 7초 생존법으로 응급처치를 한 후 증상이 나아지더라도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해요. 만약 7초 생존법을 해도 증상이 계속되면 즉시 119를 부르세요. 이때는 응급차를 기다리면서도 7초 생존법을 계속 반복하시면 돼요. 가족들도 알아야 해요. 특히 같이 사는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본인이 말을 못할 수 있거든요. 가족이 증상을 보고 바로 7초 생존법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해요. 집에 있는 가루 아스피린 위치도 가족들에게 알려주시고 호흡법도 같이 연습해보세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금연, 금주,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이 기본이죠. 하지만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나이가 들면 심장 위험은 높아져요. 그래서 7초 생존법을 알아두시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알려드린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절대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바로 누워버리면 안 됩니다. 심장이 뇌로 혈액을 보내기 어려워져요. 반드시 상체를 30도에서 45도 세우세요. 두 번째, 119부터 부르면 안 됩니다. 7초 생존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119를 부르세요. 순서가 생명을 좌우합니다. 세 번째, 아스피린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응급 상황에서 약을 찾을 시간은 없어요. 미리 가루로 만들어서 곳곳에 배치하세요. 그리고 7초 생존법 3단계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1초에서 2초 동안 가루 아스피린을 혀에 올리기. 두 번째, 3초에서 4초 동안 상체를 30도 세우기. 세 번째, 5초에서 7초 동안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뱉는 호흡법 하기. 이 3가지만 기억하면 342% 높은 생존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집에 있는 아스피린을 확인하세요. 100ml 일반 아스피린이 있는지 보세요. 코팅된 제품은 피하고요. 두 번째, 아스피린 하나를 가루로 만드세요. 숟가락으로 곱게 부숴서 작은 봉지나 캡슐에 담으세요. 세 번째, 3곳에 나눠서 배치하세요. 침대 머리맡, 거실 소파 옆, 화장실 세면대 위. 어디서든 손에 닿는 곳에 두세요. 네 번째, 가족들에게 알려주세요. 7초 생존법과 가루 아스피린 위치를 모든 가족이 알아야 해요. 다섯 번째, 일주일에 한 번 연습하세요. 설탕 가루로 연습하고 자세와 호흡법을 몸에 익히세요. 심장마비 초기 증상도 꼭 기억하세요. 가슴 답답함, 어깨와 팔저림, 식은땀과 어지러움, 호흡곤란, 소화불량 같은 속 불편감. 이 중 2개 이상이 나타나면 즉시 7초 생존법을 실행하세요. 혹시 아닐 수도 있는데 망설이지 마세요. 초기 증상을 무시한 환자의 87%가 1시간 내에 완전한 심장마비를 겪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다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은 이제 12분마다 죽어가는 통계에 속하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무장한 생존자가 되었어요. 박정호 할아버지처럼 혼자라도 7초 만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당장 준비하세요. 내일은 너무 늦을 수 있어요. 55세 이상이라면 더욱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 위험은 높아지지만 이제 여러분은 대비책을 아시잖아요. 예방이 최고지만 만약의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는 훨씬 안전해졌어요. 가족들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계실 때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아니까요. 건강한 생활 습관과 함께 7초 생존법까지 준비된 여러분이라면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건강하게 보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세요.
다음에 저희가 무료로 보내드리는 유익한 정보 받으실 겁니다. 이 정보 하나가 온 가족의 안전을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당신은 생존자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세요.